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. 종목공감 테마를 잡아랍니다. 오늘 함께할 분은 수누라 리서치 박인혁 팀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마켓포커스에 참 좋은 전문가들 많이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테마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지난주 제가 방송 보니까 교육 관련된 컨텐츠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던데요. 오늘 보니까 최근에 또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책 관련된 컨텐츠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시장이 어떻습니까? 네,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. 오늘은 바로 이 전자책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. 네.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생활은 조금 더 윤택해지긴 했는데, 반대로 이제 손에 책을 든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또 힘들어졌습니다. 계속 스마트폰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을 좀 멀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죠.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.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다시 좀 책 읽는 문화가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.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아마존이 킨들이라는 네. 그 단말기를 내놓으면서 거의 종이책과 맞먹는 전자책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뭐 수치상으로도 2016년에는 미국 전체 그 컨텐츠 매출이 종이책과 동일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국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습니다. 뭐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20%씩 상승을 했는데 수치상은 굉장히 많은데 이 절대적인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 국내 전자책 시장도 전자교과서에 대한 전면 실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어제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 채널이 확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.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덧붙여서 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또 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장터를 통해서 이번 달에 또 전자책 콘텐츠 유통을 열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죠. 뿐만 아니라 뭐 KT, 유플러스, 신세계 INC 등 내노라는 대기업도 이 전자책 시장에 진출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성장성이 높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일 텐데요. 뭐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예스24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도 올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자책 관련 콘텐츠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대표적으로 그 전자책 시장 퍼센트 올리는데 한몫하는 사람이에요. 전 그 단말기 읽는 기계도 있거든요. 아, 예. 여행 가고 이럴 때 어떤 책 마음에 들지 모를 때 여러 권 다 가져가기 무겁잖아요. 이럴 때 전자책 있으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? 네,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예림당이라는 기업입니다. 뭐 영유아 도서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Y시리즈라는 걸출한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죠.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기업일 겁니다. 이 밀리언셀러인 Y시리즈를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놓기도 했고요. KT 키보2의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Y 한국사를 자체 개발 툴로 또 출시를 해서 이 영유아 도서용 전자책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예림당 Y시리즈를 많이 들었는데 또다시 전자책 시장에서 또 한 번 또 큰 바람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전자책 관련된 근데 기업들이 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중에 예림당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요? 네, 일단 걸음마 단계인 전자책 시장에 이제 올해부터 개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드렸습니다. 사실 성인들이 이 전자책 콘텐츠를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종이책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에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종이책이 더 편한데요. 하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자책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앞으로는 전자책을 오히려 책으로도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. 특히 전자책은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종이책보다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클 텐데요.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경우에는 사방을 둘러서 3D 효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울음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교육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. 또 국내
굉장히 교육열 높습니다. 이 교육 전자책 콘텐츠의 수의 중심에 바로 이 예림당이 있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. 이미 예림당의 Y 시리즈는 100개가 넘는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요. 뭐 영유아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있는 집은 한 권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. 네. 따라서 이 예림당이 전자책 콘텐츠 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주가입니다. 지난해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뭐 7, 8천 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많이 꺾였었어요.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5천 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데 어디까지 보십니까, 가격대는? 네, 매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하반기에 단기간에 2배의 주가 상승이 있은 후에 네. 또 그 이상의 하락이 있었죠.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하반기의 주가 상승은 매크로일이라는 미국 최대 출판사와 이 Y 시리즈의 영문 출판 계약을 해서 그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. 예. 뭐 또 상승보다 더 큰 하락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매크로일과의 출판 계약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. 예, 예.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좀 불만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외국계 항공사인 TA 항공사를 인수했다는 맞아요. 겁니다. 뭐 일단 인수했다는 거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으로 네. 왜냐하면 또 하던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.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했는데요. 먼저 매크로일에 대한 이 Y 시리즈의 영문 버전 이것이 드디어 올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. 뭐 한 가지 간과했던 점이 기존의 뭐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역만 하면 전자책 영문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Y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, 뭐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한국 정서에 맞게 된 것을 또 영문권 정서에 맞게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. 이 때문에 굉장히 늦춰졌습니다. 이것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판단했지만 이것이 3월에 출시되면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것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아이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영어권 외국 문화를 접해서 사실은 비슷하게 공통으로 만들어도 통할 것도 같은데 또 따로 이제는 이렇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 또 우리 정서를 살려주는 건 또 어쩌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예림당의 불확실성이 그 TA 항공사 그 문제였었어요. 저가 항공사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자리 잡고 흑자 성공하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도 사실은 길었잖아요. 처음에 큰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부담에 관한 부분? 맞습니다. 거기다가 또 TA 항공사가 적자 항공사였기 맞아요. 때문에 굉장히 그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각됐었는데요. 네. 좀 시장에 우려하는 다른 면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TA 항공사의 인수 비용은 불과 한 30억 원가량에 불과해서요. 재무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요. 또 한 가지는 항공기는 통상 장기 리스로 항공기를 구입을 합니다. 따라서 한 방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뭐 자금 소요가 지금 들어갈 것은 많지 않다라는 점이고요. 이 방만한 경영 그리고 과다한 인원으로 굉장히 손실이 악화됐었는데요.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. 네. 이는 국내의 경쟁 저가 항공사들이 이미 수익을 내는 구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. 따라서 이로 인한 과다한 주가 하락은 네. 좀 투자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좀 짤막하게요. 실적 어느 정도인지 예상 실적치 알려주시고요. 목표까지 해주십시오. 네, 일단 작년 매출액은 500억 원 내외고요. 영업이익은 125억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. 또한 2014년 사측 가이던스가 3월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. 이 기준으로 볼 때 예상 PR이 한 8배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인프라웨어나 디오텍, 예스24 등이 굉장히 성장성으로 인해서 고퍼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림당의 좀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. 매크로일을 통한 영문판 Y 시리즈의 출판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또 리스크였던 TA 항공사 별로 크지 않다.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8,000원 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뭐 장기적으로는 정고점인 10,000원 뿐만 아니라 꾸준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좀 장기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기업입니다. 알겠습니다. 테마를 잡아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컨텐츠 중에 전자책 관련된 업종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예림당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스누라일 리서치 박인혁 팀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